북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요 지금 뭐 3대 악재, 뭐 예. 식량난, 뭐 코로나19 예.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죠. 예. 네. 지금 북한에서 뭐 이번에도 좀 아사자가 많이 식량난이라고 모자란다 그러는데 예. 지금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꽤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지금 매우 복잡하게 지금 네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원래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는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은 네. 엉성한 자본주의와 엉성한 사회주의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완전히 인정하지도 않고 배급은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시장에 방치하고 장마당에서 해라. 예, 그리고 국가 모든 기관 산업은 사회주의 시스템에 그대로 앉혀놓고 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네.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서 국가 재정이 국민 세금으로 인한 그 재정으로 돌아가는데 네. 소득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네. 세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북한에 네.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국가 재정은 누가 담당하냐면 39호실이 그냥 착취해서 그냥 가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자기네가 돈 벌어가지고 국가에 적당히 돈을 그냥 주고 네. 다 지가 가지는 거죠. 국가는 완전히 말라버리고 일부 개인들은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네. 시장은 탄탄해지는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네. 외부에서 유엔 제재가 가해지니까 네. 김씨 왕조를 둘러싼 39호실 인민군대 이 국가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외화벌이가 다 타격을 받는 거죠. 네. 그럼 이 외화벌이는 원래 북한 민생경제하고는 거의 관계성이 없습니다. 이게. 네. 경제가 따로 있대요. 따로 있죠. 네. 그러니까 민생 경제는 이미 탄탄하게 시장화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이제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네. 타격은 있겠지만 네. 과거처럼 막 굶어 죽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누가 힘드냐? 네. 배급을 받는 국가 권력 기관이 지금 오히려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권한행군을 선포했는데 이게 인민 때문에 선포한 게 아니고 자기를 지키는 군대가 지금 무너지니까 군대나 그 배급 받는 사람들도 장마당에서 장사할 거 아니야 모자라면. 그러니까 장사를 밀수도 하고. 자기 이제 가족을 시켜가지고 네. 이걸 이제 하게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모든 장사의 어떤 흐름은 네. 중국과에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팔고 이렇게 네. 돌아가게 돼 있는데 지금 압록강 두만강을 지금 그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네. 지금 2년째 지금 다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막히고 중국에서부터 수입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고 네. 이 과정이 없으면 돈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의 막대한 외화벌이 기관들이 네. 파산에 지금 속출하고 있고 네. 이로 인해서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다만 90년대 후반처럼 수백만이 아사하는 그런 상태냐? 그건 아니냐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데 네. 과거의 어려움은 북한 주민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북한의 국가기관으로 지금 그게 옮겨가가지고 옛날에는 주민 아사였지만 지금은 기관 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번 가을에 몇만 톤이 식량이 모자라면 식량 절대 생산량은 네. 변하는 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수하는 농민들이 네. 이 쌀을 국가에서 내놓으라고 한 것만큼 내놓게 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네. 필사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가지는 거죠. 음. 국가가 오게 되면 사실 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수매가 안 되는 구조죠, 지금. 예, 그래서 매물주로 해도 안 된다. 이거. 예, 이게 지금 몇 년간 쭉 오다 보니까 이 모자라는 식량은 중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돈 주고. 근데 이걸 다 끊어버리고 지금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제 이걸 뺏기면 내가 죽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거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정부는 그걸 빼앗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네요. 제가 보건대는 거의 파산 직전에 내몰린 것 같고요. 유엔 예. 제재나 미국 제재가 더 가해질 수 있는 뭐 핵무기 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 사실 뭐 그 김정은이 취미가 네. 미사일 발사, 뭐 포탄 발사 이런 것들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얘가 지금 그 취미 생활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이제는 가만 안 있게 돼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군사적인 부분은 선진국에 올라와 있는데 네. 인민 경제는 거의 봉건 시대다. 네. 이거 김정은이가 한 말입니다. 네, 이게. 네. 그러면 이제 네가 이거 인정했으니까 네. 이제는 군사비 그만 지출하고 네. 경제적으로 돌리라. 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그거 실험하고 또 하게 되면 더 이상 북한 주민들부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탱하기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이준석이가 김정은을 만나면 스위스에서 배운 대로 왜 안 하느냐 물어보겠다 그러는데 예. 이 사람이 진짜 뭐 핵무기가 미친 짓은 안 하겠죠. 핵무기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죽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는. 근데 문제는 이제 독재자는 항상 자기는 안 죽는 줄 알거든요. 죽을 근데 때까지. 또 미친 짓을 할 수 있다 그러느냐 미친 짓을 하도록 중국이나 미국이 놔두진 않지. 놔두지 않죠. 핵무기는 저는 못 쓴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주변에 있는 간부들이 네. 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쓰겠다고 이제 막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핵무기 쓰는 순간 김정은 세력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변의 간부들은 내가 왜 죽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 미사일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네. 주변의 간부들한테 그냥 먼저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김정은 너만 죽으면 되는 거지 우리까지 왜 죽어야 되냐. 이런 이제 심리가 뭐 팽배해 있다 보니까 김정은이 뭐 이판사판 막 가는 심정으로 버튼을 누르려고 해도 네. 이제 내부 반란이 그게 아마 촉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는 사실이 뭡니까? 북한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고 막아버렸기 때문에 많이 안 늘어난 겁니까?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이라는 것은 네. 의심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냥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아서 죽으면 묻어버리고 살아나면 그냥 내보내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코로나가 있냐 없냐? 네. 있습니다. 왜 있냐면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 초 1월 달에 네. 시진핑이가 북한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방 지역부터 먼저 가라고 해가지고 우한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중국인들이 네. 한 1만 명인가 우르르 몰려갔어요. 평양으로. 네, 네. 그때 이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들어간 게 평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걸 막았는데 평양에 와 있던 중국인들을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단계적으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격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건 있었는데 진단 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백신은 뭐 얘기도 안 하겠대. 근데 백신은 지금 중국이 시노백인가요? 아, 준대. 이거를 2천만 원인가 지금 3월 달에 줬답니다, 이게. 네, 줬는데 네. 문제는 중국 백신이 물백신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네. 별로 맞아도 이제 효과가 별로 없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의 중앙당 간부들은 중국제 백신 맞지 않고 자기네는 이제 나중에 기다렸다가 화이자 네. 맞겠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중앙당 간부들 자기네 패밀리들이 화이자 맞는 날까지 국경을 봉쇄하겠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2,300만의 북한 동포들이 다 죽어도 내 알 바 아니고 나만이 살게 되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아무리 망가져도 이 김정은이 국경을 열 리가 만무하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심리전이라고 할까요? 예. 우리 대표님은 옛날에 USB 보내는 운동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로 뭘 담아서 보내시죠? 남한 드라마도 있고. 드라마도 보내긴 하는데 네네. 그 드라마 자체가 이제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네네.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국제시장 같은 영화들. 네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군대화를 다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실향민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래서 사실 한국의 20대들은 국제시장을 보게 되면 눈물이 잘 안 나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세대는 눈물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젊은 세대는 경험 못했기 때문에 별로 눈물이 안 나오지만 그렇죠. 북한의 20대는 다 울었다고 그래요. 그 영화 아, 보면서. 국제시장 보고. 예, 자기네 심정은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20대 코드가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 분들하고. 네. 그래서 이 영화 한 편에 북한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너무나 좋아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USB에다가 그걸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있죠. 네, 예, 네. 근데 북한은 6.25를 미국과 남한 군대가 북한을 침략한 것으로 지금 왜곡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젊은 세대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막연한 중고심은 우리를 침략했다는 그 선죄 의식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네.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한 거 명백한 사실인데 네. 이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걸 깨우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저희가 집중해서 북한에 보냈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예. 19살까지 수용소 계시고 몇 살에 오셨죠, 여기요? 19살에 수용소에 나와가지고 네. 한국에 온 거는 이제 24살에 왔습니다. 네, 네. 그 USB를 어떻게 보내요? 통선으로 보내는 거 아니죠? 우리는 라진 선봉 같은 경우에 네네. 중국 기업가들이 라진 세관 통해서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왔다 가는데 이 대형 화물 트럭 같은 데다가 USB 한 1000개씩 딱 집어넣고 네. 박아놓으면 못 찾아요. 그거. 뭐 지금 우리가 한번 발견돼가지고 북한 보위부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네. 그걸 딱 들어간 다음에 밤에 네. 라진 시장에다가 그걸 쫙 뿌립니다. 쫙 뿌리면 이제 새벽에 꽃제비들이 확 나와가지고 이제 먹을 거 주워 먹으려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꽃제비가 그 USB를 줬습니다. 이게 네. 줬으면 USB 하나에 최소한 $5 정도가 됩니다. 이게. 네. 그러면 북한 일반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 $1도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5개월 이제 월급을 주는 것이 되고 네. 거기에 담긴 영화 10편 정도는 다 쪼개서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아, 판다. 예, 그래서 꽃제비들이 그거 주는 순간 이게 횡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꽃제비 구제가 되고 아. 얘네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전국에 나가서 뿌리게 되거든요. 네. 그 잡혀도 꽃제비가 주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출처가 없어요. 근데 북한에서 강철환이가 거기서 그렇게 보낸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랐는데 네. 저희 후원자들이 이제 그 USB 뿌리는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뿌리는 분들한테 네. 좀 무리해서라도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USB를 가지고 이제 대낮에 네. 사진을 딱 찍다가 보이브에 딱 현장에서 걸린 겁니다. 네. 예. 그런 거 아니었으면 사실 걸릴 일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현장에서 USB 600개가 딱 모인 걸 딱 걸리는 바람에 보이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에 저희 단체 이름 막 딱 써가지고 우리가 뭐 했는지, 네. 뭐 악랄하게 뭐 북한 공화국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뭐 북한에 영화를 보낸 것밖에 없는 거죠. 뭐 얘기해드렸지만 지금도 보내세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새는 왜 정보 경찰이 안 같이 와요?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셨어요? 예, 예. 뭐 신변보호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네. 어떤 뭐 2명도 오시고 그랬다는데. 보통 이제 2명이 교대별로 이제 하는 거죠. 예. 계속 하시고 있군요. 예. 네. 근데 북한의 그 무기의 그가 어느 정도 진짜인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거는 뻥이 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SLBM을 김정은이가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네. 소위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네. SLBM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뭐 잠깐 미군이 김정은이를 죽이러 왔을 때 네. 잠수함이 있다가 그냥 대한민국 공격하게 되면 이 막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SLBM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습니다. 선진국도 사실 제대로 못 만들고 있고 중국도 사실은 그 이런 잠수함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예요. 핵잠수함을 예, 핵잠수함을. 어. 근데 북한이 그 설계도를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그 SLBM 이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건대는 거의 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 공인된 나라 중에서 영국, 프랑스 같은 데는 예. SLBM만 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대륙간 단도는 필요도 없겠지만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